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이 믿드는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테슬라 아직 감독이 필요함에도 FSD의 최대 장점을 재차 강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테슬라에 줄여서 FSD 이야기로 신나게 달려볼게요. 특히 아직 감독이 필요한 슈퍼바이즈드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생활을 확 바꿔놓고 있다는 그 최대 장점을 테슬라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했거든요.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최신 전기차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1. FSD 언슈퍼바이즈드로 가는 그 길. 테슬라는 원래부터 FSD의 최종 목표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즈드 모드로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드가 상용화되면 우리 교통 시스템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회사 측도 자신만만하게 말해왔죠. 실제로 현재 베타 버전은 이미 프리몬트 공장과 기가 텍사스 공장 안에서 쓰이고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완성된 차량이 조립이 끝난 뒤에 차를 운전자 없이 공장 야적장으로 스스로 몰고 가는 장면 보셨죠? 이게 바로 FSD 언슈퍼바이즈드의 초기 활용 사례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첫 공식 배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어요. 자율주행을 대규모로 배치하면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준다고도 표현했죠. Autonomy when deployed at scale does not just make cities more livable. It also gives back time to people. 이 말처럼 통근길 30분, 퇴근길 1시간을 운전 스트레스로 낭비하던 날들이 머지않아 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미 혁신 수준. 그렇다고 당장 핸즈오프 완전 무인 주행을 기대하시면 오산입니다. 현재 FSD 모드는 슈퍼바이즈드, 즉 운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인 상태예요. 테슬라 스스로도 아직은 운전자가 끊임없이 주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죠.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냥 다른 회사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가 달라? 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적응형 속도 조절 기능이야 요즘 거의 모든 차량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며칠 전 X 공식 계정에 올라온 후속 글을 보면 도심 도로에서 FSD 슈퍼바이즈드 모드를 쓰면 출퇴근길 같은 장거리 운전이 훨씬 덜 피곤해지고 러시아워 교통 속에서 시시때때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조절할 필요가 사라지고 기분 좋은 라이딩처럼 편안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They also FSD supervised currently does require your supervision. 출퇴근이나 장거리 운전이 놀랄 만큼 편해진다. 러시아워 때 계속 미세 조절할 필요도 답답함도 없어진다. 차가 다 해준다. 라는 의미예요. 3. 실제 체험 에피소드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지난주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출근길에 FSD 모드를 켜고 핸들에 살짝 손만 올려둔 채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데 와 진짜 신세계였습니다. 차선 변경 버튼 누를 필요도 없이 알아서 안전하게 넘어가고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도 부드럽게 감속. 평소 같았으면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인데 오늘은 맥주 한 캔 마시듯 편안했죠.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낀 건 이제 운전도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잠시 차에 몸을 맡기는 여유가 될 수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물론 완전 무인화가 구현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법적 장벽이 많지만 슈퍼바이즈드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4. 앞으로의 전망과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테슬라는 올해 안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소비자용 언슈퍼바이즈드 배포를 노리고 있고 그 뒤로도 단계별로 미국 전역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시간 활용법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출퇴근 중에 간단한 업무나 독서, 심지어 잠깐 낮잠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금방 오겠죠. 출시 앞두고 인도서 위장막 시운 채 테스트 중인 테슬라 모델 Y 포착 마세요. 1. 인도 도로 위 비밀 작전 모델 Y 위장막 포착. 지난 4월 20일 테슬라 모델 Y가 인도에서 위장막을 뒤집어 쓴 채 테스트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진은 인도 현지의 유명 테슬라 워처이자 장면 공유왕으로 유명한 레딧 유저 SHAMELCK님이 올린 건데요. 마치 닌자가 밤거리를 누비듯 프라이버시 랩을 두른 모델 Y가 신분을 숨기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차량은 최근 몇 주간 뭄바이 푸네 고속도로에서 목격되었고 인도 진출 준비가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사막에서도 척척 물길을 찾아내는 낙타처럼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왜 위장막이 필요할까? 테슬라가 위장막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제품을 공개하기 전 디자인 변화나 세부 사양을 경쟁사나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위장막 속에 숨은 진짜 모델 Y가 과연 어떤 버전일지입니다. 현지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떠돌고 있어요.
첫째, 최근 일부 시장에서 출시된 후륜 구동 기본형 리어 휠 드라이브 모델일 수 있다는 의견. 둘째, 성능을 대폭 강화한 퍼포먼스 버전 퍼포먼스 2 조만간 인도에도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느 쪽이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3.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장. 테슬라는 이미 인도 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뭄바이에 위치한 비즈니스 중심지 반드라 쿠를라 컴플렉스 BANDRA KURLA 컴플렉스의 첫 매장용 5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죠. 게다가 뉴델리 공항 인근 에어로시티 AEROCITY에도 두 번째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 출장 때 뭄바이 도심을 걸어 다녀본 적 있는데 반드라 쿠를라 컴플렉스는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은 모던한 비즈니스 구역이었어요. 그런 곳에 테슬라 플래그십 스토어가 세워진다면 현지 반응이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현지 채용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는 영업 서비스 정비 인력을 한데 모으기 위해 뭄바이와 델리 등지에서 대규모 리크루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공개된 채용 공고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할 정도니 인도 전역에서 테슬라를 만나보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4. 넘어야 할 관세의 벽과 현지 생산 조건. 물론 인도 진출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현지 부품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수입차 관세율이 무려 100%에 육박하다 보니 완성차만 수입해서 판매하기엔 부담이 크죠. 게다가 인도 정부는 로컬 공급사 활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 테슬라는 현지 생산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 중입니다. 최근에는 타타 그룹과 손잡아 주조단조 부품과 전장 부품을 현지에서 공급받을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타타 자동차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타타가 워낙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갖췄기에 테슬라와 협업한다면 인도 생산 체계 확립이 훨씬 수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5. 인도 시장. 테슬라에겐 거대한 기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자동차 시장 중 하나입니다. 13억 인구 중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도시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급증 중입니다. 테슬라가 과감히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면 현지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며 글로벌 시장에도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프리토 레이 세미트럭용 테슬라 세미 베이커스필드 공장에 충전기 추가 설치 1. 세미트럭의 등장과 프리토 레이의 과감한 도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테슬라가 2017년에 처음 선보인 세미트럭을요. 일반 화물 트럭이 디젤 엔진으로 덜컹덜컹 거렸다면 세미트럭은 전기로 스르륵 미끄러지듯 운행한다는 점에서 한바탕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중에서도 글로벌 스낵 음료 대기업 프리토레이는 2020년대 초부터 이 세미트럭을 물류망에 본격 투입하면서 업계 선두주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프리토레이는 원래 모데스토 공장에 디젤 트럭 대신 제로저지로 언드니어 지로 이미션 트럭을 도입했는데요. 이때 테슬라 세미트럭이 주역이었고 충전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했죠. 배터리로 움직인다니 트럭도 전기차 시대가 됐구나 라는 말이 농담처럼 떠돌던 때였는데 프리토레이는 실제로 그 변화를 현실로 보여준 겁니다. 기존 모데스토 충전소 그리고 새로운 3시간 거리의 베이커스필드 모데스토 공장에는 이미 몇 대의 메가차저 MEG ACHARGR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메가차저는 일반 승용차용 슈퍼차저보다 훨씬 큰 출력을 자랑하는 충전기입니다. 승용차가 빠르게 15분 충전으로 20만 300km 달린다면 세미트럭은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니 메가차저가 꼭 필요했죠. 그런데 물류망이 외곽으로 넓어지면서 모데스토만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프리토레이의 수산물과 스낵을 캘리포니아 중남부로 보내려면 모데스토에서 3시간을 더 내려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전력 보급소가 없으면 물류 루트가 중단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해법이 바로 베이커즈필드 공장 부지에 추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3. 허가 현황과 충전기 명칭의 변화. 그 결과 최근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공장 인근에 세미 전용 충전기 설치 허가를 제출해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세미차저즈라는 이름이 사용됐는데 이전에 메가차저 대신 세미트럭 전용 충전기로 명칭을 바꾼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세미트럭 시장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고 전용 브랜드를 확실히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케이블이 기존 마이크로 USB에서 USB-C로 바뀌면서 표준이 정해진 것처럼 테슬라도 충전 인프라 명칭과 포지션을 재정비한 것이죠. 4. 왜 베이커스필드인가? 물류 최적화의 비밀. 그럼 왜 굳이 베이커스필드일까요? 베이커스필드는 캘리포니아 중남부 교통의 요충지로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같은 대도시와 직선 도로로 연결됩니다. 하루 수십 대의 트럭이 오가기에 최적의 위치인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저도 촬영차 베이커스필드를 방문했을 때 단단히 경기장 같다 느꼈어요. 도심이지만 주유소 창고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물류 허브로서 손색이 없었죠. 이처럼 전략적 요충지에 충전소를 만들면 프리토레이의 전기 트럭 네트워크가 한층 원활해집니다. 5. 타사 움직임과 런 안레스 EV 프로젝트. 재미있는 건 프리토레이만 세미트럭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료 회사 펩시코도 몇 대의 세미트럭을 현장에 두고 실험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전기 트럭 도입 선두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제로 에미션 물류를 강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게다가 작년 말에는 런 안레스 EV라는 트럭 주행 실험에서 테슬라 세미트럭이 단일 주행 거리 1000마일을 하룻밤 사이에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트럭 대회라고 하면 가장 빨리 1000마일 가기 같은 컨셉이었는데 전기 트럭이 디젤 트럭과 엇비슷한 내구성과 효율을 보여준 겁니다. 이 덕분에 물류업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죠. 대량 생산 준비 네바다 세미 공장 현황. 한편 테슬라는 올해 말부터 네바다 세미트럭 전용 공장에서도 본격적인 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Q사 2024 실적 발표 때 차량 엔지니어링 담당 라즈 MOR 부사장이 언급했는데요. 공장 지붕과 벽체 공사를 막 끝냈고 이제 기계 장비 설치가 남아있다. 올해 말에는 고부하용 세미트럭 첫 샘플이 나오고 내년 초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네바다 공장 현장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본 적 있는데 공장 외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더군요. 대형 크레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나사 하나씩 조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7. 향후 물류 혁신의 청사진. 이렇게 프리토레이가 베이커스필드에 충전기를 추가하고 테슬라는 세미트럭 양산 시설을 확장하면서 업계 전반이 빠른 속도로 전기 트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도심 물류 거점마다 충전소가 생기고 대규모 물류 기업들이 디젤 대신 전기 트럭을 도입하며 전기 트럭 기술이 뛰어난 효율성과 내구성을 입증해 가고 있죠. 제가 볼 때 앞으로 물류업체들은 전기 트럭 네트워크가 얼마나 빼곡하게 구축됐느냐를 경쟁력 판단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얼마나 잘 깔았느냐로 승부하듯 말이죠.